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현장 진단을 위한 핵산 증폭 기반의 분자 진단 기술 개발에 대해서 연구한 김기호, 이기호, 이채연, 전예진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요. 2015년 한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치사율 20.4%를 발생시키며 엄청난 피해를 한국에 남겼습니다. 이 메르스를 진단하는 방법은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 반응인 RT-PCR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RT-PCR은 소량의 신호를 빠르게 대량의 시료로 증폭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온도 변화가 주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소나 병원에서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속히 환자를 격리해야 된다는 점과 되게 모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을 설명하는 데 앞서 두 가지 실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CR과 전기영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PCR은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디내추레이션, 어닐링, 익스텐션의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실험의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데요. PCR 프로덕트를 제작하고 머신에 에디트 프로토콜을 저장해서 프로덕트를 넣어서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전기영동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포지티브는 실험군이라고 보면 되시고, 그리고 네거티브는 대조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영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영동은 전하를 띤 단백질, RNA, DNA를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전기영동은 아가리어스 개를 제작하고 DNA 샘플을 제작하고 전기영동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는 위에 두 실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전기영동한 직접적인 결과물인데요.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DNA 레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증폭한 DNA 절편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이 그림은 DNA의 농도비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증폭하고자 한 그 DNA가 얼마나 증폭됐는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관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 진행한 실험은 RT-PCR입니다. RT-PCR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얼타임 PCR입니다. 리얼타임 PCR은 한국말로 실시간 PCR로 불리고요. 증폭과 동시에 PCR 증폭 산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CR과 다르게 전기영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형광물질을 검출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한 번 끝날 때마다 빛을 쏘여 산물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 형광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첼레이팅입니다. 인터첼레이팅은 사이버 그린 원과 같이 DNA 이중 가닥 속에 들어가서 결합하는 형광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테크맨 프로브입니다. 테크맨 프로브는 형광물질과 DNA 가닥인 프로브, 그리고 형광물질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퀀처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타겟 DNA 가닥에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를 신장을 시키면서 이 프로브를 만나게 되면 이 프로브를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형광물질과 퀀처가 떨어지게 되어 더 이상 퀀처가 형광물질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형광물질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것을 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클링 프로브입니다. 사이클링 프로브는 앞서 말한 테크맨 프로브에 DNA 가닥 사이에 RNA가 들어가는 프로브입니다. 이것 역시 똑같이 DNA 가닥에 상부적으로 결합이 되는데 중간에 RNA와 DNA가 결합하는 하이브리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를 분해하는 RNase-H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그 RNA 붙은 부분을 분해를 해서 똑같이 형광물질과 퀀처가 떨어지게 만들어 형광물질을 검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RT-PCR은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PCR입니다. 이것은 RNA를 대상으로 하며 역전사 효소를 위해서 역전사된 cDNA를 PCR 과정을 돌려서 복제 및 증폭을 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한 실험 방법은 이 두 가지를 합친 실시간 역전사 효소 연쇄 중합 반응입니다. 우선은 PCR 프로덕트를 제작을 합니다.
앞서 말한 PCR과 다른 점에서는 RNA를 사용하기 때문에 RNase free DW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역전사를 시키기 때문에 RT 엔자임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프로토콜도 아까 전과 똑같은데요. 다만 다른 점은 처음에 역전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cDNA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도에서 30분 동안 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농도를 4나노몰, 400피코몰, 40피코몰, 그리고 대주군인 네거티브, 그리고 미지의 실험군 X1, X2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4나노몰과 400피코몰, 그리고 X2에서는 증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 한 조에서 실험을 한 결과였는데 아마도 실패한 이유는 템플릿 DNA 혹은 프라이머, 엔자임 등을 넣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보다 안정적인 데이터와 예상과 비슷한 개형의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역시 실수가 나왔는데 100 펜토몰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이 이유는 볼텍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RNA와 엔자임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않아 실패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빠뜨릴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샘플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CT 값이란 게 나오는데요. CT 값은 저희가 정한 기준선인 스레스홀드와 그 다음에 그래프와의 교점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교점인 CT가 초기 농도와 비례를 하므로 그것을 이용해서 미지용액 X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값을 토대로 방정식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고요. 이를 통해서 X의 C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CT 값은 38.8분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다시 식에 대입해서 X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약 101.25 펜토몰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앞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원 증폭 기술에 대해 배우면서 감염성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진단 기술을 위한 분자 진단 기술 개발이라는 저희 원래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등원 증폭 기술을 발전시킨 두 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와 이채연 학생이 구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RCA와 나스바라는 두 개의 등원 증폭 기술을 융합시켰는데요. 저희는 우선은 RCA는 리니어 DNA를 서큘러 DNA로 바꾸어서 복제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이고, 나스바는 RT-PCR과 전사를 이용해서 다량의 RNA를 생성한 뒤 비컨을 이용해 검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스바는 효율이 높은 기술인데 효소가 많이 필요하고 복제 조건이 까다로우며 선형 복제로 인해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RCA의 정확도와 빠른 속도 그리고 나스바의 높은 효율을 융합시켜가지고 나스카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 보았습니다. 저희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자면 우선은 여기에다가 라이게이즈와 타겟 DNA를 이용해 나스카 DNA를 서큘러 DNA 형태로 우선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SS 상태, 싱글 스테이트 상태가 보이는데 이 라이게이즈 처리를 통해 타겟이 부착돼서 원형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사 과정을 거쳐서 다량의 RNA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전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RNA 중합 효소를 통해 그리고 T7 서열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스바에서 사용하는 형태와 유사한 비컨을 사용해가지고 형광을 통해 최종적으로 검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의 주제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중점에 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두 번째 기술의 이름은 램프입니다. 이 기술은 김규호 학생과 제가 같이 합심해서 만들었고요. 기존의 등온 핵심 증폭 기술인 램프와 니어를 융합하여 만든 기술입니다. 기존의 기술인 램프는 표적 유전자에서 6개의 영역을 선택하여 조합한 4개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사슬 치환 반응을 이용해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프라이머의 설계에서 처음에 증폭 산물의 프라이머 결합 부위에 루프 구조를 생기게 하는 것이 이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의 특징입니다. 검출 방법은 앞서 설명하였던 인터첼레이팅 방법을 이용하고 램프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PCR과 RT-PCR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치인 테르모사이클러가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폭이 완료된 산물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다른 실험에 산물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신장이 계속 일어나 산물의 크기가 불규칙적이지 않도록 하여 다른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램프 기술의 니얼 기술의 핵심 요소인 니킹 사이트와 니킹 엔자임을 이용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니킹 엔자임은 특정 자리를 인식하여 DNA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이며 니킹 엔자임이 인식하는 자리를 니킹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램프는 니킹 사이트를 프라이머 뒤에 붙여 한 사이클의 신장이 일어난 후에 니킹 엔자임이 분해하게 하여 산물의 크기가 일정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가 두 가지의 새로운 등원 핵상 증폭 기술을 개발해 보았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